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오늘 낮 1시 정말 특별한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화까지 늦추는 슈퍼 호르몬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요즘 이 슈퍼 호르몬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핫하고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조영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내분비 대사내과의 조영민 교수입니다.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비만과 당뇨병에 대해서 진료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참 바쁘게 지내셨죠? 네, 너무 귀한 거는 감사합니다. 자주 나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또 나와주셔야 돼요, 교수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워낙에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정보를 드리고 있기도 하고, 뭐 진료도 뭐 당연히 열심히 보시겠지만, 뭐 임상 연구도 열심히 네. 하고 계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축하드릴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바쁘신 와중에도 아주 흥미로운 책이 네. 나왔는데요. 슈퍼 호르몬이라는 책을 또 출간을 하셨죠. 너무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어떤 책인지 아주 자랑을 마음껏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슈퍼호르몬은 GLP-1이라고 하는 장 호르몬에 대한 책입니다. GLP-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장에서 분비되어 나와가지고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그리고 위장의 운동을 좀 떨어뜨려서 식후에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뇌에 작용을 해서 식욕을 떨어뜨립니다. 식욕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음식을 조금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만감이 이제 밀려오게 되는 그런 작용을 통해서 체중이 많이 빠지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이걸 넘어서서 이 약제가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지방간이라든지 무릎 관절염이라든지 수면 무호흡이라든지 뭐 등등등 최근에는 나아가서 어떤 파킨슨병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병에까지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주 막강한 그런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슈퍼맨 아시죠? 네. 슈퍼맨은 굉장히 힘이 셉니다. 힘이 세고 어떤 일을 하죠? 좋은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호르몬은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책 제목을 슈퍼 호르몬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자세히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갈 예정인데요. 사실 교수님께서는 당뇨병 치료와 그리고 이 비만 치료 그리고 호르몬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수백 편의 연구 논문도 발표를 하시고 이 분야를 이끌어가는 교수님께서 일반인들도 쉽게 알기 쉽게 이렇게 책을 출간하셨다고 하니까 바로 모셔서 오늘 이 책에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벌써 많은 분들이 인사를 주고 계십니다. 어흥님, 인생 후반전님, 뽀또님, 러블리 수지님, 바다님, 윤희님께서는요. 저희 미국에서 시청해주고 계신 감사한 시청자분이셔서 자는 시간인데도 들어왔다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요. 송하연님께서도 비만 정말 고민이라고 말씀 주시는데 궁금하신 점 아주 마음껏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책을 집필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셨을까요? 네, 사실 GLP-1 호르몬은 나온 지는 꽤 됐어요. 네. 꽤 됐는데 주로 이제 2형 당뇨병, 제일 많이 보는 당뇨병이죠. 2형 당뇨병 치료제로 나왔다가 처음에는 이 약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그 용량을 올리면 좀 메스껍고 토하는 네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용량을 충분히 올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좀 자신을 내 가지고 조금 용량을 올려 보니까 이게 그 메스껍고 토하는 거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데 살이 더 많이 빠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약제들을 개발을 하면서 이제는 비만 치료제로서 마치 비만 수술을 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도 살이 빠질 수 있는 경지까지 간 거죠. 그러면서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바탕에는 여러 그 유명 인사들이 이 약을 이용해서 살을 뺐다. 뭐 그런 일론 머스크도 있고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 김 카다시안 등등 이런 분들이 맞았다 그래가지고서 유명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정확한 이런 정보를 그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일반 국민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었는데 마땅한 그런 책이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아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십수년간 연구를 쭉 해왔기 때문에 그 경험을 종합을 해서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사실 이 GLP-1 호르몬 관련해서 워낙에 기사도 많이 네, 나오고 맞습니다. 다양한 뭐 유튜브나 매체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이제 다 알아요. 네. 그래서 좀 자세히 알고 싶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책 내용을 토대로 하나씩 좀 풀어가 볼 텐데요. 이 흐름 순서대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1장의 제목이요. 세계를 움직이는 슈퍼 호르몬의 등장이라고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슈퍼 호르몬이 GLP-1을 맞습니다. 의미하는 예, 거죠. 제가 비유적으로 썼습니다. 슈퍼 호르몬. 근데 이게 그 놀랍게도 장에서 발견되었다. 네.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예.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이 GLP-1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존재가 밝혀진 거는요, 1980년대에 이제 우리 몸에 인슐린하고 반대되는 작용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글루카곤이라고 네. 있는데 이 글루카곤의 유전자를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했는데 마치 이게 그 고구마가 뭐 농굴째 이렇게 막 이렇게 끌려오듯이 주렁주렁 이제 뭔가 다른 비슷한 유전자가 같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다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 2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1을 GLP-1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랐고요. 글루카곤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글루카곤하고는 전혀 그 작용이 다르다는 걸 또 알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1990년대로 넘어가게 되고 이때 이제 그 여러 이제 과학자들이 노력을 해본 결과 혈당을 많이 낮춘다는 걸 이제 알게 되지요. 그래서 약으로 바로 썼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게 피 속으로 들어가면 한 2분 만에 그냥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약효가 없어지죠. 그래서 점점 많은 그런 그 연구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혈액 중에서도 안정하게 되는 것을 알고 난 후에 비로소 약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우리 몸에서는요, 밥을 먹으면 그 위장에서 이제 잘게 부수죠. 부순 다음에 십이지장으로 내려가고 소장으로 내려가면서 흡수가 되잖아요. 그때 영양소가 흡수될 때, 특히 포도당이 흡수되고 할 때 이 장에 있는 내분비 세포가 있어요. 이 내분비 세포가 당이 들어가는구나 해서 당 들어갑니다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럼 우리 몸에 당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GLP-1은 췌장의 베타 세포,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인데 이 세포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것을 증강시킵니다. 증강시키고 그 다음에 혈당이 식후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갈 것 같으면은 어떤 일을 하냐면 위장에서 조금 천천히 이제 그 십이지장으로 내보내주면 좀 빨리 올라가는 것이 좀 지연되겠죠. 그래 완화가 되겠죠. 그래서 위장 운동을 좀 느려지게 해서 천천히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야, 그만 좀 먹자라는 신호를 이제 보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마치 어떤 거냐면, 너무 신기해요. 예, 네. 호르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인사이드 아웃 보셨어요? 네네, 눈물 흘렸습니다. 예, 거기 네. 보시면 그 기억 그 구슬을 쏘면 휙 올라가서 이 컨트롤 박스로 가잖아요. 네. 그 감정 컨트롤 패널이죠. 네네. 그쪽으로 가는데 식욕 컨트롤 패널로 GLP-1을 쏘아 올린 거예요. 쏘아 올려 가지고 딱 이제 식욕 컨트롤 패널로 들어가면 이제 이 포만감이 쫙 밀려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만족감이 듭니다. 더 먹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포만감이거든요. 그 다음에 식사 때가 됐는데 아직 배가 덜 고픈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식욕을 억제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식욕이 억제되고 포만감이 증대되면서 덜 먹기 때문에 체중이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처방을 하고 그리고 임상시험 때 들여보면 이 음식을 받았을 때 이제 허겁지겁 많이 드시던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 음식을 약간 좀 뭐랄까요? 멀뚱하게 쳐다본다 그럴까요?
아주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진짜 이렇게 그야말로 식욕이 먹게 떨어지게 되는 되는군요. 입맛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식욕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입맛이 변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맛있는 음식은 맛이 있지만 이걸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포만감이 빨리 드는 것이 특징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체중이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사실 이 GLP-1이라고 하는 게 혈당을 낮춘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뇌에 그 어떤 네. 중추로 가서 예. 그만 먹어라 하는 신호를 주고 예. 실제로 포만감을 느끼게 해준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위고비의 원리라는 거죠. 네. 예. 위고비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해볼 예정인데요. 우선 이 슈퍼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말씀 중에 잠깐 나오기는 했는데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장이 연결되어 있다. 최근에 이런 뇌장축 이론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책에서는 감정과 내장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된 네. 문구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예. 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 거죠. 맞습니다. 배가 아파 보시면 아마 아무것도 못 하실 거예요. 그렇죠. 감기가 좀 들었을 때는 집중하면 뭘 할 수가 있는데 배가 아프면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게 있을 텐데 이 위장하고 뇌는 굉장히 잘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원래 우리가 동물이 진화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뭐 말미잘, 히드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장만 있고 뇌는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 장이 움직이는 걸 갖다 먼저 그 신경계가 조절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진화를 하면서 뇌가 발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장을 제2의 뇌라고 하는데 뇌가 어떻게 보면 제2의 장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굉장히 밀접하게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으로 들어온 신호들을 뇌로 다 보내고 있고 특히 이런 에너지와 관계된 영양과 관계된 그런 신호들도 이 장에서부터 뇌로 보내는 부분이 있고요. 거꾸로 뇌의 어떤 문제가 장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 아마 과민성 대장 증후군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신경성 뭐 소화불량 등등 이런 게 있을 텐데 어떤 스트레스와 관련돼 가지고서 장의 운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 이 책을 쓰면서 우리나라만 그런가 하고 찾아보니까 일본에도 그런 말이 있고 뭐 저 동양권에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영어권에서는 배짱을 gut이라고 해요. gut이 G-U-T 예, 이게 장인데 배짱이 좋다 할 때 I have a gut 그러면 난 뭐 배짱이 있어 이런 뜻이고 뭐 gut feeling 그러면은 장의 느낌이잖아요. 이런 걸 육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감정, 느낌 이런 것과 장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순신 장군의 그 시조에 남의 애를 끝나니 이런 부분도 애가 창자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시름이 깊어서 나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이런 부분이고 영어권에서도 gut wrenching 이런 말이 있어요. 장을 막 이렇게 뒤트는 느낌 이런 게 있어서 이 뇌와 장은 여러 문화권을 통틀어서 굉장히 그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위장관이 그냥 우리 몸으로만 볼 게 아니라 마음이랑도 굉장히 밀접하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좀 이해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 책에는요 건강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으로 3가지를 꼽아주셨거든요. 첫 번째가 이 호르몬, 두 번째가 장근육과 신경, 세 번째가 장내 세균 이렇게 뽑아주셨어요. 이게 건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장이 잘 움직이려 그러면은 그 장의 어떤 근육과 신경이 조화롭게 움직여져야 됩니다. 장의 근육과 신경이요. 장이 이제 소장이 한 6m 정도, 대장이 한 1.5m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 의과대학 학생 때 위장관 생리학을 배우는데 생리학 교수님께서 창자의 법칙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창자의 법칙이 뭘까? 그랬는데 입에서부터 항문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창자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뒤로는 안 와요.
이쪽 내려가게 될 때 그런 어떤 그 연동 운동이라 그래서 이렇게 짜줄 때 그 위에서 위쪽 부분에서 짜면 밑에는 이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만약 위에서 내려보내를 짜는데 얘도 짜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짜고 열어주고 이쪽이 짜면 이쪽이 또 열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움직이는데 그런 거가 조화롭게 마치 뱀이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장도 그와 같이 움직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에 있는 신경과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신경이 또 뇌와 연결돼 가지고서 네. 서로 조화롭게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은 제가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은 GLP-1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장 호르몬이 있습니다.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장 호르몬이 있고 일부는 또 식욕을 촉진시키는 호르몬도 있습니다. 이런 호르몬의 분비에 따라서 저희가 그 장 건강을 그리고 우리 신진 대사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그 우리 몸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엄청난 생태계인데 이 장내 세균들, 장내 세균들이 그 제가 정확히 개수를 기억 못하겠지만 대략 아마 10조 개 이상의 그 세균들이 네네. 장에 포진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또 그 커다란 생태계가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서 그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에 소화시키지 못했던 것들을 이 장내 세균들이 분해를 하고요. 그래서 일부를 또 에너지로 흡수하기도 합니다. 이런 살이 조금 더 찌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그 비만형의 그런 장내 세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날씬한 형의 그런 장내 세균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장내 세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많아서 건강을 결정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죠. 장이 건강해야지 몸이 건강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장의 어떤 고유의 신경이나 근육 그리고 호르몬 그리고 장내 세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장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어떤 신진대사의 건강도 그 책임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장 건강이 건강해야 우리 전신이 건강한 거다. 이런 부분들 저도 네.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호르몬, 장 근육과 신경, 장내 세균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장 근육이랑 신경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교수님? 장 근육 그거는 뭐 이거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죠, 사실은요. 타고나는 근데 거예요? 그 선천적으로 이 네. 장 속에 있는 신경이 그 발생이 잘 안 된 그런 어. 경우들이 있어요. 선천성 거대 결장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창자의 법칙 말씀드렸죠. 이 위에서 짜면 밑에가 이완돼야 되는데 이쪽이 이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부분이 이렇게 크게 부풀어 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건강한 장의 근육과 신경을 가지고 있는데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능성 위장 장애 네, 뭐 이런 말을 굉장히 쓰거든요. 많으시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장 자체의 어떤 문제보다도 뇌의 문제로 인해서 이 장이 기능을 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흔히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위장 질환 이런 라이브를 진행을 도와드리다 보면 어떤 질환은 없는데 네. 진짜 말 그대로 기능성 위장장애 그렇죠. 호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예. 많은데 예. 어떻게 보면 어떤 스트레스가 또 중요한 네.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요새 막 근감소증이나 근육이 네. 줄어든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장 근육도 신경 써야 된다는 점 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도 주시고 계시고요. 응원 댓글도 주고 계신데요. 처음에 공지를 안 드린 게 있는데 두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책을 보내드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질문 주시고 채팅 주신 두 분 마지막에 선정할 예정이니까 질문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장내 세균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유산균을 먹는 네. 게 장내 세균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네. 다른 것 같아요. 꼭 그러니까 뭐 반드시 네, 뭐 네, 이롭다는 네. 아니군요. 예.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그 장내에 어떤 새로운 어떤 엄청난 생태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네.
어떤 사람은 초원과 같은 생태계 비유입니다. 초원과 같은 생태계, 어떤 사람은 습지와 같은 생태계, 어떤 사람은 밀림과 같은 생태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다 듣는다는 건 아니고 그 유산균을 썼을 때 도움이 되는 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장내 세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이런 장내 세균을 넣어줬을 때 건강상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 세균이 아니라 요새 프리바이오틱스라고 그러죠. 네, 장내세 좋은 유익균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 대개는 식이섬유 관계된 부분인데 이런 걸 넣어주는 게 중요할 것인지, 아니면 이 유익한 장내 세균이 생산한 어떤 물질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물질 때문에 우리 몸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할 수 있어서 그런 또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불러요.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주는 게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은 지금 그 정밀 의료의 시대에서 맞춤형으로 이제 제공이 돼야지 특정 유산균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다. 그거는 아닌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면 먹어보고 별 효과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배워볼 수 있는 예, 부분도 그래서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크게 발전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굉장히 이렇게 좀 소화 이슈가 많은 사람으로서 네. 이제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을 예. 짚어주셔서 네. 아주 잘 새겨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그 인크레틴 호르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눠보려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교수님. 예. 뭐 위고비, 뭐 마운자로 정말 기적의 약이다 이런 약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 지금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고비는 작년 10월부터 아마 처방이 맞습니다. 됐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 전부터 막 너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었는데, 사실 미국에서 또 먼저 네. 이게 처방이 되기 시작했기도 했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지금 이제 한 그래도 5개월, 6개월 정도 처방을 하셨을 것 같은데, 실사용 후기가 너무 궁금해요. 이게 사실 연구는 뭐 68주를 예. 맞으면 15%가 빠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네. 맞으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가 너무 네.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 약은 작년에 출시가 됐지만 그 전에 임상 시험을 저희 쭉 해왔었기 때문에 효과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문도 이미 많이 나와 있었고 했고요. 네네. 이 GLP-1은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증대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지만은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 과도하게 자극이 된다 그러면 이게 너무 이제 그게 과다하다 보면 토하는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스껍고 토하고 뭐 여성분들은 입덧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입덧하는 라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예. 주시고 메스메스하다. 뭔가 좀 느낌이 뭔가 이상해 이런 느낌도 불쾌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량을 서서히 올려주면 네네.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5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0.25mg, 0.5, 1.0, 이제 좀 커집니다. 1.7, 2.4 이렇게 해서 5단계로 올라가는 이유가 천천히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용량을 올렸을 때에 메스껍고 토하는 그런 부작용을 줄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천천히 올리는데요. 아주 그 소량을 쓸 때부터 사실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실제로 보시면요? 예. 얼마나 어느 네. 정도요?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는 사실은 1, 2주 만에 빠진 대개는 수분입니다. 대개는. 처음에는 수분이 빠지는군요. 수분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음식을 덜 먹다 보니까 소금기가 덜 들어오겠죠. 염분은 또 물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수분이 좀 빠지는 부분이 처음에 생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서히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용량을 올릴 때마다 조금씩 더 빠지고 이제 최고 용량에 가게 되면 그때부터 또 지속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68주면은 대개는 한 16주 정도는 그 용량을 올리는 데 쓴 거죠. 네네. 나머지 52주가 1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최고 용량으로 간 다음에 1년을 쓴 거가
뭐 한 68주 정도 임상 시험이거든요. 아, 예, 그렇게 짜진 네. 거군요. 그랬을 때에 최근에 나오는 그 비만 약제들은요, 이 바닥이 보이질 않습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1년까지는. 예, 옛날에는 먹는 그 비만 약제들 같은 경우 네. 6개월 정도 지나서부터는 큰 변동이 없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아. 1년까지도 계속 살이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슈퍼 비만 치료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가 싹센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네. 싹센다가 원래는 빅토자라는 이름으로 2형 당뇨병 치료제로 나왔던 약인데 용량을 높인 겁니다. 이 싹센다를 썼을 때 한 8% 정도 네. 체중이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15% 네. 그리고 마운자로는 한 20% 빠지고요. 최근에 개발 중인 약제는 거의 아마 25%에 근접할 수준까지 빠지고 있기 때문에 20% 내지 25%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비만 대사 수술이라고 있어요. 위장을 작게 만들거나 네. 위장을 잘라내거나 하는 그런 수술인데 그 수술에 필적하는 효과를 보입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실제로 네. 우리가 기사에서 봤던 그 연구 논문에서 발표됐던 그 수치만큼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몇 가지 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부작용은 사람마다 모두 다 다르게 나타나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어때요? 편차가 좀 심한가요? 네, 편차 심한데요. 근데 이게 용량을 높일 때 이제 그 소위 오심과 구토, 메스껍고 토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시게 되는데 이 연구에서 이 너무 이 부작용이 심해서 탈락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네.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저희 경험으로 보게 되면 그 아주 용량을 많이 높이지 않아도 네. 처음부터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초기 같아요. 반응이 좀 세게 처음부터. 오시는 분들. 예, 그렇습니다. 모든 약제가 그렇지만은 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죠. 예, 그래서 조금 처음에 힘드시더라도 좀 참고 이렇게 견뎌보면 한 달쯤 지나면서부터는 또 많이 좋아지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처음부터 너무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뭐 100명 중에 뭐 한 5%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일들이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잘 견디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 이 GLP-1 계통 약제도 약이다 보니까 이런 그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죠. 이 오심과 구토 외에도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체중을 많이 빼는 약들은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있어요. 담석과 관계된 질환입니다. 혹은 담낭 질환. 네. 비만 수술도 수술하고 나서 살이 빠질 때 이 담석이라든지 담낭 질환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약도 살이 많이 빠지는 약이기 때문에 이 담석과 담낭 관련 질환들이 이 약을 썼을 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토가 심할 때는 탈수가 생기겠죠. 심한 탈수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이 약제가 췌장염이라든지 췌장암을 증가시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수많은 그 임상 시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특별히 췌장염이라든지 췌장암을 증가시키는 신호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담낭이라든지 담석 관련된 질환은 유의하게 높이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절대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냥 다이어트를 해도 잘 나타나긴 해요. 살이 빠질 때는 항상 이 담석과 담낭 관련된 질환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오남용은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본인이 단지 체중을만을 빼기 위해서 이 약을 썼을 때에 이 약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개의 연구들은 당뇨병 환자나 고도 비만 환자에서 썼기 때문에 날씬하신 분들이 더 날씬해지시기 위해서 이 약을 쓰는 거는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이 약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던 게 비교적 안전하다라는 그런 컨셉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담석이나 담낭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초음파 걱정되신다고 하면 초음파 같은 거 찍어보면 되나요?
일단 건강 검진하실 때 초음파를 네네. 하시면 담낭은 굉장히 잘 보입니다. 아. 담낭은 우리 배 바로 아래쪽에 있어가지고서 네네. 되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담석 관련 질환이 이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그 담당 선생님과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관련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을 찾아서 그 빠른 조치를 취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그리고 탈수도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은 물 많이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이 어떻게 탈수가 그 자꾸 토하는 거죠. 물도 못 먹고 토하는 수가 토를 있으니까 하니까, 네. 이런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가 있는데 네네. 탈수가 심하게 되면서 특히 이 당뇨병 콩팥병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콩팥이 이미 안 좋잖아요. 탈수가 되면 콩팥이 더 나쁘거든요. 그래서 급성 신부전이 나타난 그런 경우도 보고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 구토가 너무 심하시면 물을 못 마십니다. 그럴 때 응급실에 가셔서 수액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와, 이거 진짜 실시간 처방 후기를 생생히 듣는 네, 것 같아서 예. 너무 흥미로운데요, 교수님. 그리고 이런 질문도 저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사실 이게 미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약값이 훨씬 저렴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약값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뭐 5, 6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용량을 서서히 올려야 되다 보니까 빨리빨리 그냥 높은 용량으로 맞아서 효과를 빨리 보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혹시 어떻게 답변 주실 수 있을지요? 그거는 사실 네. 한번 도전해 보실 수는 있긴 해요. 아, 그래요? 해볼 수는 있긴 할 네, 전 텐데. 절대 안 된다고 하실 줄 예, 알았는데.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네네. 보니까 네. 그 0.25mg, 0.5mg 가지고서는 전혀 그 속된 말로 약발도 안 맞는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나 빨리 넘어가고 예, 싶다. 빨리 네. 올라가고 싶다고 계시고 적어도 이제 1.7, 2.4까지는 가야지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 같은 약이 이 약의 성분명은 세마글루타이드입니다. 네. 근데 그 지금 위고비가 들어와 있잖아요. 위고비는 2.4mg까지 쓰는 그런 비만 치료제고 당뇨병 치료제로는 1.0mg까지 쓰는 오젬픽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당뇨병 치료제는 뭐냐면 체중은 그렇게까지 현저히 빠지진 않지만 혈당 강화능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보다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올려본 거가 비만 치료제 용량이거든요. 그 용량이 1.7, 2.4이기 때문에 좀 빨리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실 텐데 약이 비싸니까 네네. 어떻게 몇 달치를 한 네. 150만 원 그냥 날린 거 아니야? 네. 할 수도 있겠지만 1.7이나 2.4로 시작을 해버리게 되면 이제 토하고 난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쓸 수가 없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몸을 차차 적응시키시면서 용량을 올리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네.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안전하게 네, 맞습니다. 가는 것을 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혹시 없어요? 맞아도 식욕 억제 안 되던데 내가 있습니다. 이긴 거 아닌가? 예. 이렇게 말씀하는 거 있죠. 있습니다. 그 싹센다 때부터 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썼는데 항상 5%는 네네. 체중이 빠지질 않아요. 95%는 적어도 1kg이라도 빠지는데 네네네네. 5%는 꿈쩍하지 않거나 진짜 아예 안 빠지시는 한 분들. 3%는 조금 더 찌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고도 비만을 대상으로 한 그런 연구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 네. 비만도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강한 식욕을 가지신 분들은 이걸로 억제가 안 되는 분들이 실제로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만 대사 수술을 해도요, 대개는 이렇게 크게 체중이 빠져서 한 25% 정도 빠져가는데 일부는 한 15%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일부는 처음부터 별로 안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치료 반응을 가장 강력한 치료법이라고는 수술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는데 이런 위고비라든지 이런 그 의학 그 내과적인 치료에도 당연히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가격도 좀 부담이 되는 가격이고 하지만 내가 건강을 위해서 위고비로 치료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좀 이거 당부하고 싶다 하시는 것들도 있으실까요? 네,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요법, 운동요법이거든요. 그걸로 안 될 때 이제 약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을 쓰면 식이요법, 운동요법 안 해도 돼? 이럴 수가 있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식이요법, 운동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제 골고루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또 너무 좋은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위고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지방만 빼고 싶은데 근육도 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그 근감소증 말씀 주셨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약에만 의존하지 말자. 식이요법, 운동요법에 추가로 하는 것이지 이 약만 가지고서 우리가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워낙에 기적의 신약이라는 인식이 좀 있어서 네. 이것만 맞으면 나 쏙 빠질 것 예. 같아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식이요법과 운동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맞습니다. 된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고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는데요. 어쨌든 이런 비만 신약들이 수술에 가까운 효과를 보이면서 주목을 받은 것도 있지만요. 더 나아가서 이제 전신에 걸친 연구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만병통치약이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게 뭐 고지혈증이나 심혈관계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이게 뭐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뇨병 치료제로 네. 승인을 받으려 그러면 일단 혈당을 낮춰야 돼요. 혈당을 잘 낮춰야 되고 네네. 그 다음에 현재 그 모든 당뇨병 약제는 개발을 할 때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당뇨병 환자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 심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약제가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낮출 때 심혈관 질환을 증가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심혈관 안전성에 관한 임상 시험을 했는데 너무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줄이고 사망률을 줄였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런 연구를 쭉 하면서 보니까 단백뇨를 줄여줍니다. 우리가 당뇨병 환자가 콩팥이 나쁠 때 네. 콩팥에 단백뇨가 나오는데 단백뇨가 나오게 되면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연구를 할 때 단백뇨도 측정을 해봤더니 단백뇨가 감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 정말 콩팥이 좋아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콩팥 문제가 있는 분들만 별도로 모아서 또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콩팥 좋아졌죠. 그 다음에 살이 빠지면서 지방간이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 지방간 치료제가 아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방간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좋아진다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무릎 관절염이 있을 때 체중을 빼면 좋아지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무릎 관절염도 봤는데 체중이 빠져서 좋아지는 것보다도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약제가 그 관절염의 염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나타났고 지금 일부 연구가 나오긴 했지만 파킨슨병이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데 파킨슨병에 그 생긴 초기에 있는 그런 분들을 약을 줬더니 운동 증상의 악화가 지연되더라 하는 것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돼봐야 될 텐데요. 어쨌거나 그런 좋은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는 현재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임상 시험이 진행되는 그 근간에는 동물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어떤 이런 그 퇴행성 뇌 질환들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증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제에 대해서 이제 사람은 어떤지 하는 그런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너무너무 다양한 그런 그 좋은 점들이 있고 서로 연관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들이 다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 뭐 시장 통해서 말하는 건 어떤 만병통치약 네네.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다 근거가 있고 지금 그런 근거를 쌓기 위한 연구도 계속 네, 맞습니다. 진행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아니, 뭐 혈관 질환, 뭐 무릎 질환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알츠하이머까지 영향을 준다고 네. 하니까 너무 좀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속 노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또 책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또 여기까지. 네. 요새 그 뭐 저희 후배 제자이기도 후배이기도 한 예, 예. 정효원 교수가 네, 네. 저속 노화를 이제 키워드로 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모든 그 많은 질환들이 좋아지는데 어떻게 보면 뭐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공통 분모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하는데 대개는 보면은 나이가 들어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노화와 관계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약제가 혹시라도 노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그 가설을 세워봤는데 이게 합리적인 것이 지금까지 노화를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그 일관적으로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칼로리 제한입니다. 이 예쁜 꼬마 선충, 벌레부터 네. 시작을 해서 침팬지까지 이 그 칼로리를 줄여줬을 때 물론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노화를 억제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 GLP-1 계열의 약제를 써서 식사량, 즉 칼로리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면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만 약제는 그러면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전에 시부트라민이라는 약제는 살은 빼지만 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임으로써 우리가 처방이 중단됐던 그런 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을 빼서 다 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공통 분모가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제가 그 무릎 관절염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염증을 좋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 시험을 할 때 그 CRP라고 해서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그런 수치가 있어요. 그거를 이 GLP-1 임상 시험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이 계통 약제를 썼을 때 혈액 중에 CRP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 노화와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대사와 관련돼 가지고서 이 그 여러 가지 질환을 만드는 공통적인 그런 부분들, 노화, 염증 이런 부분을 이 약제가 건드리기 때문에 결국은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정말 건강의 측면에서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런 위고비나 이런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치료를 하는 거를 추천을 해주시는 거네요. 여러 가지 건강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쓰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 GLP-1 계열의 약제, 특히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은 비만이 있으셔야 돼요.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적응증에 좀 해당이 되고. 체질량 지수를 아마 우리 그 구독자분들 다 네.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체질량 지수 30 이상 되는 비만 혹은 체질량 지수가 27 이상이면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등의 대사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방법을 먼저 좀 시도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질환의 측면에 속하는지 아닌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들이 더 있기는 한데 올려주신 또 질문들 보면서 네.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레리빈님께서 교수님 피부가 너무 좋으시다고 따로 비법이 있으신가요? 주름이 하나도 없으신데요. 이런 네, PD님이 훨씬 또 좋으십니다. 칭찬을 여기가 PD님께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아주 조명이 빵빵하고 네. 아주 환경이 좋습니다. 네, 그럼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또 위로 한 번만 올려주시면요. 네, 바다님께서 혈당과 관련된 질문을 좀 주셨네요. 86세 어머니시고 당화혈색소가 9.5면은 굉장히 높으신데 식후 2시간 323. 네, 당뇨약을 2알로 늘렸는데 운동을 잘 못하십니다. 네, 이런 질문도 주셨네요. 네, 사실은 이 부분은 오늘 뭐 제가 지금 잠깐 그 설명을 드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외래 진료를 보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일단 86세 고령
이시고 당화 혈색소가 9.5%로 조절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식후 2시간에 300이 넘고 있으니까 혈당이 정말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으시죠. 약을 한 알에서 두 알로 늘렸다고 돼 있는데 문제는 혼자 지내시고 운동을 잘 못하시고 이런 부분이죠. 그 주변 가족의 서포트가 잘 되지 않으면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고령이신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약을 한 알에서 두 알로 늘렸다고 하셨는데요. 우선은 그 약을 조금 더 늘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뇨약제들이 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콩팥 기능이라든지 간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약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께서 그 얼마나 그 정정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노쇠한 그런 상태로서 본인의 어떤 건강 관리, 생활 관리가 잘 안 되신다고 하게 되면은 너무 당화 혈색소를 많이 낮추는 거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혈당을 낮추는 반대급부가 있어요. 네네네. 저혈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저혈당이 생기는 것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조절 목표를 조금 느슨하게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요. 지금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고 좀 병원을 자주 다니시면서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진료를 해주고 계시는 선생님과 상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뽀또님께서 이제 기존에 나비약으로 불리던 식욕 억제제 디에타민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중독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네. 들었는데 GLP-1을 이용한 위고비 등은 그런 문제는 없나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네, 뭐 이거는 이제 향정신성 네. 그 약품이 아니죠. 네. 그거랑은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게 향정신성 그 약품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중독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중독을 치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독이요. 특히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는 실제로 연구가 좀 많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환자분들도 여쭤보면 술도 이제 막 벌컥벌컥 마시던 분들이 GLP를 맞으시면 또 멀뚱해지는 느낌이 또 있습니다. 술에 대한 약간 예, 억제작용도 있나 봐요. 예, 술에 대해서도 와. 그런 게 있어서 실제로 연구가 되고 있는데 관찰적인 연구에서는 꽤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임상 시험을 해서 술을 정말 적게 먹게 되는지를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 연구는 비교적 약한 GLP-1 계열의 약제를 썼었기 때문에 위고비라든지 마운제로라든지 이렇게 좀 강력한 이런 약제를 썼을 때 이 알코올 사용 장애, 알코올 중독 등이죠.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두고 볼 일이고요. 알코올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중독과 관계된 부분에서도 이 GLP-1 계열의 약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증거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독을 오히려 치료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생각해보면 술도 약간 속이 메스꺼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더 약간 숙취를 일으키니까 네, 약간 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질문이 좀 더 있기는 한데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 개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레리삐님께서 위고비로 살을 빼고 났는데 다시 체중이 늘어날 때 이 약을 또 사용해도 되는지 그 이후를 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굉장히,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예리한 질문 질문들이 굉장히 주셨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 너무 지금 중요한 질문이 많아서 꼭 좀 답을 다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없긴 한데요. 이게 아마 그 보톡스 때문에 하신 질문 아닐까요? 보톡스를 맞고 처음에는 잘 됐는데 네, 2차, 3차 할 때 항체가 생겨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과연 위고비는 그럴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위고비를 썼을 때 우리가 바깥에서 들어온 그런 펩타이드이기 때문에 항체가 생깁니다. 근데 그 항체가 생기는 비율도 높지 않고 항체 역가가 높지 않아서 약을 반복적으로 쓸 때 있어서 그 항체가 생겨서 약효가 떨어지는 일은 현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부 환자분들은 좀 항체가 생겨서 약효가 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 엑세나타이드 계열의 약제를 쓸 때 이거는 그 사람의 GLP-1이 아니고 도마뱀에서 온 그 펩타이드를 이용했던 거거든요. 네네. 항체가 많이 생겼었어요. 많이 생기고 일부는 역가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었는데 역가가 높게 생기는 그런 분들은 그 약제에 대한 효과가 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혹시라도 그런 그 항체가 생겨서 이 약제의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상 시험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약제를 쓸 때에 내성이 생기는 거는 관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그러면 계속 위고비를 맞아도 네. 되는 거예요 혹시? 그 기간에 어떤 네. 그건 없나요? 기간은 지금 GLP-1 계열의 약제를 쓴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쭉 써왔기 때문에 경험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비만이라든지 고혈당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문제지, 그거를 획기적으로 줄인 이 상태가 오래 가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될지, 그거는 두고 볼 일이긴 합니다. 앞으로 아마 연구를 통해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 현재로서는 장기 사용을 했을 때에 나타나는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는 것 같고, 다만 경제적인 독성이 있죠. 약이 비싸니까. 우리가 파이낸셜 이게 톡시시티라고 매달 하거든요. 그 용량이 예. 달라도 약값이 다 똑같아요. 약값이 너무 비싸죠. 네. 네, 그렇군요. 일단 요거는 그래도 이 약을 다른 약으로 오랫동안 써온 약이기 때문에 경험은 많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금방 갔습니다. 오늘 조영민 교수님과 함께 의학신간 슈퍼 호르몬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두 분 제가 얼른 뽑아볼게요. 레리비님 그리고 뉴스 잉글리시 플러스 G2 인베스톨님 제가 이렇게 두 분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메일이 있거든요. 메일 주소가 애프터 더 레인 기프트 골뱅이 애프터 더 레인 기프트 골뱅이 gmail.com 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이제 오늘 방송 그리고 아이디, 성함, 주소, 연락처 어떤 방송에서 무슨 책 당첨되셨는지 보내주시면 책 한 권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께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라이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